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상에서 표류하다 기진맥진한 우리 공무원을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북한 김정은은 미안하다는 전통문 하나 달랑 보내놓고 모든 책임을 퉁치려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서 불법 해상 침입자를 절차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라는 면피용 거짓 사과문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소연평도에서 38km나 떨어진 곳까지 거친 풍랑 속에서 손바닥만한 부위물을 잡고 떠밀려간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도망치려 한단 말입니까? 이런 엉터리 전화 통지문을 받은 우리 정부는 최고 저놈이 2번이나 미안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전통문을 보내주시니 그야말로 감지덕지 황공무지하다는 듯이 감읍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은 2번씩이나 브리핑을 하고 몰래 주고받았던 친서를 대도까지 했으니 김정은 대변이라도 되느냐는 비아냥을 받을 만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얼음장 밑에도 강물은 흐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변화를 실감한다고 맞장구를 쳤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정은은 이번 사건을 모른 것 같다고 면죄부까지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억누르면서 사태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김정은이 던져준 미끼를 구원의 밧줄이나 되는 것처럼 덥석 물고 반색하는 문 정권의 수뇌부들 처신을 보면 가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친문 홍위병들의 행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권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유촉새라는 별명답게 엊그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서 진행한 14 남북 정상회담 13주년 기념 토론회 도중 김 위원장의 사과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다.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이전과는 다르다면서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분은 대표적인 친북 인사인데요. 김 위원장은 일종의 계몽군주로서 면모가 있다면서 통이 큰 측면이 있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우리 국민, 그것도 비무장한 민간을 쏴 죽이고 시신까지 불태운 전대미문의 잔악한 행위를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저질렀는데도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전통문 하나 보내오자 문정권 핵심 인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계몽군주, 통큰 인물이라고 감비어천가를 불러대니 정말 제정신인지 의문입니다. 정권 수뇌부 인식이 이 모양이니 우리 군은 6시간 동안의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눈뜬 장님처럼 구경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참사를 당하고 있는데 무려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꿀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을 정도로 버젓이 한 라인이 살아있는데도 북측과 모든 연락수단이 끊겨서 이 씨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고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폭군을 계몽군주라니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땅을 칠 일 한심하고 해괴한 작태라면서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오늘은 논리 정연하는 글로 문 정권에게 핵펀치를 날린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시무칠조 상소문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서 화제를 모았던 진인 조은산 씨의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낸 원조 친노입니다. 그런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 정권의 유화적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문 대통령에 대놓고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북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규탄하던 청와대와 여권의 태도가 하루 만에 돌변했다면서 하루 2번이나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하는 청와대 춘추관이 북의 공보실이 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측의 전통문을 받자마자 청와대로 달려가서 전하고 서훈 안보실장은 2번이나 춘추관을 찾아서 브리핑을 하는 등 사건 파장의 은폐 축소에 안간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꼬집은 것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더 중요한 것은 야만이 정당화되고 있는 점이라면서 이런 야만이 현장의 즉흥적 판단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며 김정은은 보고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런 제도화된 야만을 만들고 유지하는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몰랐을걸. 변화가 느껴진다. 통 큰 지도자라고 두둔하는 문 정권을 향해서 야만에 대한 야만적 칭송이라고 일가를 하면서 어찌하다 이 나라에 야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나. 그것도 민주, 인권, 정의, 평화, 공정의 거짓 깃발로 그 얼굴을 가린 채 말이다 라고 분개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몹시 분하다. 이를 바로잡을 힘도 세력도 없는 것 같아서 더욱 그렇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문 정권에 대해 오죽하면 김 전 위원장이 분하고 분해서 숨조차 쉴 수 없을 지경이라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겠습니까? 김 전 위원장의 분노가 절절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시무칠조 주인공인 조은산의 글은 더 날카롭고 풍자적입니다. 조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유시민을 향해서 계몽군주라고 비벼대려고 오타낸 것 아니냐는 글에서 참담하다. 망망대해상을 표류해 기진한 인간의 심장에 소총탄을 박아놓고 불을 지른 잔인함에 뭐라 할 말이 있는다면서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 없고 자애로운 장군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 남북 정상회담 시절 살인마를 두고 잘생겼다, 웃는 얼굴이 귀엽다며 난리 법석을 떨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귀엽냐고 비꼬았습니다. 조은사 씨는 계몽군주라고 말한 유시민 씨에게 계몽군주라니 개간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습니다. 닭들의 거미처럼 섹스를
즐기는 일을 개간군주라고 풍자한 것인데요. 조은산 씨는 지금 집권 세력은 박근혜 7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코로나는 국가적인 비극이지만 누구에게는 천운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문재인이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측에 대해 논할 것 논하고 추궁할 것 추궁하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유족들의 슬픔을 끝까지 끌어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재탕 삼탕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 정권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김정은의 직접 사과나 책임자 문책도 없는 미안하다는 전통문 하나에 복음의 말씀이나 되는 듯이 호들갑을 떠는 문 정권에 대해 김 전 위원장과 조은산 씨의 뼈를 때리는 지적과 비판에 천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김정은은 이 복형 김정남을 독살하고 자신의 후계년이었던 고무부 장성택의 목을 자르는 참수형에 처한 뒤 시신을 전시했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까지 할 정도로 잔인무도한 인간입니다. 문 정권이 김정은에게 무슨 발목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제발 짝사랑은 그만두고 양두구이구 이중 플레이에 속지 말길 거듭 촉구합니다. 김정은의 직접적인 사과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문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적당히 덮고 가면서 또다시 코로나를 핑계로 광화문 광장을 봉쇄한다고 해서 성난 민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